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남편은 의심할 짓을 해서 의심이 들어 한 가지 문제로 질문을 계속했더니 답변은커녕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볼이 멍들고 상처날 정도로 꼬집고 팔뚝이며 목이 다 늘어나도록 옷을 잡아 끌어 심각하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바람에 남편 손에 손톱 자국이 생겼고요. 먼저 폭력을 써서 의심 갔던 물건을 처음으로 제가 집어던져 박살냈습니다. 이게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1년 전 임신 중부터 자기가 화가 나면 물건은 집어던지는 게 기본이며 쌍욕에 손찌검도 하고 의심하면 부엌칼부터 끄집어내어 손목을 그어버린다는 둥 베란다로 뛰어내린다는 둥 한두 달 간격으로 잦았습니다. 자살 암시의 유서를 쓰고 폰을 꺼버리고 잠적한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전 논란이 경찰 출두를 했고 폭력도 너무 잦아 참을 수가 없어 직접 경찰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갓난아기가 있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임신 중 의심했다 하여 남편이 전화로 꼰질러서 시어머니에게 쓴소리, 폭언 다 듣고 살았고요. 시어머니와 마찰도 임신 중부터 심각했습니다. 때릴 때마다 증거 자료로 멍자국이며 흔적을 찍어서 소장하고 있는데 이혼이 성립 가능할까요? 시댁 폭언에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양육권 못 주고 이혼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네가 벌어올 돈이 있냐? 살면서 돈을 벌었냐? 라는 식으로 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어요. 이 태도는 임신 6일 때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협의 이혼은 절대 안 해줄 생각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는 이야기에서 요청을 주셔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는데 마지막 줄에 협의 이혼은 절대 안 해줄 생각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협의 이혼이 성립이 안 되면 방법은 재판상 이혼만이 남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 사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본다면 주로 폭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시어머니에게 폭언도 듣고 살았다.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받는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게 이혼 사유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연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모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걸 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거나 자기의 이야기가 신뢰 가능하다라는 걸 알리려면 결국은 증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거나 매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신빙성이 낮은,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전혀 없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싸우고 한쪽이 한쪽을 폭행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여자의 부모님이 증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딸 편을 들기 때문에 자기 편에 유리한 말을 하겠죠. 만약에 그걸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옆집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면 그거보다는 신빙성이 좀 올라가겠지만 옆집 사람이 얘기해 준 것과 CCTV가 있다면 당연히 CCTV 증거 힘이 훨씬 셉니다. 옆집 사람도 매수당할 수 있는 거지만 CCTV는 위조나 조작하기 훨씬 힘들기 때문이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보통 폭행, 이 사연에서는 이제 뭐 꼬집고 팔뚝이며 뭐 심각하게 멍이 들었다. 이럴 땐 항상 사진을 남겨두셔야 되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만 받으셔도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병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하면 나중에 몇 월 며칠에 대한 폭행 때문에 나에게 사진에 이런 흉터가 생겼고 그 병원 가서 몇 주간에 치료를 했다. 이런 거에 쌓이면은 물론 한두 번의 폭행이 이혼으로 연결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폭행이 자주 있었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이 결혼을 유지시키는 거는 무의미하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들을 모아놓는 게 필요한 거고요. 시어머니에게 폭언 들었다는 거는 일정 수준의 훈계나 이런 건 안 되고 정말 자주 하는 그런 폭언, 그리고 뭐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뭐 험담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 욕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음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증거들이나 그게 모두 다 취합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사연은 충분히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자살함 시의 유서를 쓰고 폰을 꺼버리고 잠적한 것도 하나의 사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하셔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으로 다퉈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참고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